안녕하세요. 하늘쌤입니다. 그동안 한 강의 시간이 1시간 내외로 걸려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은 독자분들께서 조금 길어서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의견들이 많이 왔습니다. 따라서 2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1시간으로 진행했던 강의 시간을 3, 40분 내외로 잘라서 하거나 아니면 2회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12강 항공기 엔진 계통에 대해서 약 10강 정도, 10회 정도에 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한 회당 30분씩 잘라서 2회로 하다 보면 2회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오늘부터는 항공기 엔진 계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금일은 항공기 엔진 일반에 대해서 2회 중에서 첫 번째로 왕복 엔진,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터빈 엔진, 즉 터빈 엔진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엔진 두 번째 시간에서는 왕복 엔진의 형식과 터빈 엔진의 형식, 그리고 엔진 구비 조건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 강의 시간이 끝나는 다음 강의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는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테크니션 핸드북 파워플랜트 볼륨 2 챕터 1 에어크래프트 엔진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강의를 내용을 숙지하시고 싶은 분께서는 FAA 홈페이지 가시면 본 자료는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으니 FA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너럴 리ኳ이어먼트인데요.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만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는 날개가 양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충분한 속도가 있어야 되고 수직 이륙을 위해서는 항공기 중량을 이겨서 충분한 추력을 생성할 수 있는 추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항공기가 수평 비행을 유지하려면 항공기가 항력과 반대 방향, 즉 항력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추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추력 또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적절한 유형의 항공기 열기관에서, 즉 내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러한 추력이 생성되는데요. 모든 열 엔진은 공통적으로 엔진을 통한 일부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엔진을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경우에 열 에너지는 대기압에 비해서 작동 압력이 높은 사이클이 한 지점에서 방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기 엔진 계통, 에어크래프트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항공기 엔진 일반이라 해서 먼저 왕복 엔진의 발달과 터빈 엔진의 발달, 그리고 왕복 엔진의 형식과 터빈 엔진의 형식, 이러한 엔진들의 리콰이어먼트, 구비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이제 왕복 엔진인데요. 왕복 엔진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요건 이제 피스톤인데요. 실린더 내의 피스톤의 직선, 왕복, 상하 직선, 이렇게 상하 왕복 운동이 크랭크 샤프트의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져서 결국은 이 로테이션 포스, 회전 운동이 전달돼서 로테이션을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연기관, 실린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한 개냐 두 개에 따라서 그림처럼 이렇게 대양형 또는 방사형 또 레디얼 타입 이런 식으로 엔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실린더 하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루어진 엔진들을 우리는 흔하게 왕복 엔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터빈 엔진이라고 하면 왕복 엔진에서는 왕복 엔진,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어서 추력을 얻는다라고 보겠는데요. 터빈 엔진은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처음부터 터빈 샤프트를 통과하는 에어들의 로테이션 회전 운동을 바로 얻게 되어 있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터빈 엔진 자세히 하겠는데요. 요번 시간에서는 왕복 엔진의 발달과 터빈 엔진의 발달 요 두 가지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세 가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시프로게이팅 엔진의 발달인데요. 개요를 잠깐 보시면 추진 시스템, 추진이라고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인류 최초의 시발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도에 에리얼 스크루라고 하는 비행 기계 장치에 대한 착상을 했지만 추진 수단이 없어서 더 이상 개발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791년 영국 존 바버에서 히트 열기관이 최초로 특허를 취득하고 터빈 엔진의 시작이라고 보시겠는데요. 1860년도에 와서는 프랑스 지금 뭐 여기서 보시면 벨기에 태생인데요. 에티니아 레노리아 그래서 최초의 실용적 피스톤 엔진이 완성되었죠. 이게 이제 왕복 엔진의 시초라고 보시겠고요. 1876년도에 와서 니콜라스 오토가 사행정 사이클 5현상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바로 본격적인 현대 항공기의 피스톤 타입이라고 보시겠는데요. 여기서 왕복 기관 즉 오토 사이클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행정 5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현대 왕복 엔진에서 사행정이라고 하는데 5현상이라고 했던 것은 흡입 압축 연소가 들어가서 연소 폭발 배기 이렇게 나누어서 5현상으로 보셨다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왕복 엔진은 1903년 미국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4기통 직렬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서 비행기 개발과 함께 여러 형식의 엔진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랭식, 회전식, 성형 엔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요. 직렬형, 대양형 엔진들이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이 개발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터빈 엔진이 실용화되기 시작했고요. 항공용 왕복 엔진의 발전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죠. 이러한 그 엔진의 발달에 관련된 사항은 제 영상 중에서 보면 항공 이야기에 항공 역사의 발전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고 여기서는 엔진 이론의 기반으로 설명만 드리고자 하니 그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현재 소형 항공기에서만 주로 왕복 엔진이 사용되고요. 운송, 트랜스포테이션 에어크래프트, 운송용 항공기는 대부분 터빈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운송용 중에서도 여행, 레저용으로 소형 항공기에서는 왕복 엔진이 현재도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터빈 엔진의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트 추진 원리라 그러는데 제트 프로포션 프린시플 즉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트 추진 원리는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중 뉴턴의 3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는 그림 영상에 보시는 게 혹시 생각나시는 있나요? 무엇으로 생각나시는지요? 그러면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거는요. 이제 확실해졌죠. 여러분 뭐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시는 오징어인데요. 이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자신의 몸속으로 바닷물을 쭉 빨아서 들인 다음에 압력을 높여서 앞으로 오징어가 이동할 때는 그 물을 힘차게 뒤로 방출을 한다고 합니다. 방출을 해서 오징어는 자신을 이동시키기 위한 오리피스라고 하면 요런 관들이 오면서 이렇게 살짝 좁아지면 어떻게 되죠? 압력이 높아지고 속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오리피스나 노즐의 형태의 배출구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한 유체의 가속에 의해 생성되는 반작용의 힘으로 전진한다. 우리 인류의 문명사를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자연 현상 속에 있는 동식물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제트 추진 원리는 바다 물속에 있는 오징어로부터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또 한 번 더 보시면 오징어는 좀 어렵다 그러면 지금 한 소녀가 이제 풍선을 불고 있는데요. 풍선을 가득 불어서 안에가 에어가 차 있으면 이 에어는 풍선 단면으로 일정하게 모두 작용하고 있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풍선을 불어서 입구를 막으면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작용이 있다가 내부의 균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죠. 그렇지만 입구를 개방을 하면 입구에서 공기가 배출되면서 배출되는 게 액션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리액션, 반작용이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풍선이 빠져나가는 공기의 반작용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빈 엔진은 이러한 오징어나 고무풍선과 같이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기기관차인데요. 지금 밖의 계절은 푸르푸르 잔디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만개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이 거의 절정을 이루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영상은 증기기관차를 보시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여행은 실제보다는 사전 준비할 때가 항상 떨리고 설레임이 있지 않나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과거로 한번 과거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림에 보이시는 건 뭘로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이게 보시면 히어로스 이엘로 파일이라 해서 즉 BC 150에서 250년경에 반작용의 원리를 적용한 최초의 장치가 이집트 히어로에 의해서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에로리파일러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용기에 물을 가열해서 회전구에 장착된 두 개의 노즐에서 접선 방향이란 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선 방향으로 증기를 분출되어서 그 추진력으로 회전을 얻는 장치로 반작용의 원리를 이용했던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됩니다. 즉 여기에 이제 장작을 떼게 되면 안에 증기가 끓겠죠. 끓면 요 파이프 관을 통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외부로 배출되면 또한 이쪽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배출됨을 인해서 요거는 회전을 하겠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작용 원리를 이용한 히어로스 이엘로 파일러 중에서 가장 높이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저작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키메디아에서 파일을 가져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선명한 영상을 보실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턴의 스팀 캐러리지인데요. 1680년도에 뉴턴은 제트 힘으로 추진되는 증기 사륜차를 고안해서 사륜차의 보일러에서 나오는 증기를 제트 노즐을 통해서 뒤쪽으로 지금 분출시키고 있죠. 뒤쪽으로 이렇게 분출시킴으로 인해서 즉 그 반작용 리액션에 의해서 이 사륜차가 앞으로 나가는 이런 고안을 했지만 실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증기기관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를 볼 수가 있죠. 어디나 하면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주말에 한번 경의 중앙선을 타시고 백마역을 지나서 도라선역 가기 전까지 쭉 가시다 보면 임진각 있는데, 임진각 공원에 가보시면 바로 증기기관차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요즘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바람도 쐬우실 겸 가시면서 이 영상 한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트 추진 엔진 제트 프로 펄션 엔진인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즉 오징어 엔진 출력으로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대신에 유체 공기를 오리피스나 노즐을 통해서 배출함으로써 발생되는 반작용에 의해서 항공기를 전방으로 추진시키는 형식의 엔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제트 프로펄션 엔진 또는 리액션 프로펄션 엔진, 크게 뭐 그냥 줄여서 제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종류는 터보젯과 터보팬이 있고요. 터보젯과 터보팬이 있고, 그 다음에 램제트 또는 람제트, 그 다음에 펄스제트, 그 다음에 로켓 엔진, 요 정도가 제트 프로폴션 엔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엔진 내부에서 연소시킨, 즉 제트 엔진은 엔진 내부에서 연소시킨 고압의 가스를 분출함으로써 그 분출되는 압력의 반대 리액션에 의해서 항공기가 동체가 나가는 건데요. 이거는 뉴턴의 3법칙,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추력을 얻는 기관, 엔진을 제트 엔진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용 제트 엔진이라고 하면 터보젯과 터보팬 엔진을 말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게스터빈인데 원격히 말하면 가스터빈 엔진이죠, 그죠? 근데 게스터빈 엔진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제트 엔진, 그래서 제트기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터빈 엔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터빈 엔진이다. 터빈 엔진이 많은 거죠. 가스터빈 엔진이고, 거기 종류에는 터보젯, 터보팬, 터보프롭, 뭐 제트 엔진 이런 것들이 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영상에서 보실게요. 제트 엔진은 공기를 어떻게 압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가스터빈 엔진, 즉 가스터빈 엔진은 말 그대로 터빈이죠, 터빈. 여기서 터빈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어떤 그 부딪히는 충격 에너지로부터 회전력을 얻는, 또는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에너지,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더 복잡하면 물레방아 보셨나요? 물레방아도 요즘에 보시기 어렵죠, 그죠? 물이 떨어지면서 그 물로 되어 있는 나무를 침으로 인해서 회전력을 얻게 되어 있죠. 그런 걸 터빈의 개념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터빈이라고 하면 가스터빈이니까 가스가 터빈을 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공기를 압축하고 로테이션 포스, 회전력을 얻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람제트인데요. 램은 뭐죠? 램은 그냥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제로 집어넣는 걸 의미하는데요. 피스톤으로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이 아니고, 왕복 엔진은 피스톤으로 의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에 의해서 공기가 압축했었는데, 그게 방법이 이제 아니죠. 고속 비행에 의해서 기압으로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어서 램 컴프레스드, 강제로 밀어넣어서 압축된다. 그래서 이건 예를 뭐 미사일 추진체를 들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게 있고요. 펄스제트는 덕트 속에서 공기의 맥동 효과를 이용하여 공기를 압축한다. 이렇게 해서 제트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스터빈, 램제트, 펄스제트 이렇게 나눠진다.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본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퇴근 후 하루에 보통 한 5시간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새벽 1시 정도에 취침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의 영상의 자료 수집, 정리, 확인, 작성, 녹화까지 하면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사람은 저보고서 미쳤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나름대로 또 항공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꿈을 키워가는 후배들에게 좀 더 유익한 강의가 아니냐라고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그런 저에게 큰 힘을 주시고자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광고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광고도 좀 열심히 봐주시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면 램제트인데 램젯 엔진인데요. 램제트인데 뭐 여기서 Z는 그냥 빼고 여기 Z는 빼고 램이라고 하면 요 램이라고 하면 밀어 넣는 걸 의미해요. 밀어 넣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보면은 램에어 하잖아요. 그럼 에어를 강제로 밀어 넣는 게 램 에어인 거죠. 대기 중에 있는 에어는 대기 중에 있는. 근데 램이란 대기 중에 공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피스톤으로 공기를 압축해서 방법이 아니고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차로 공기가 압축된다. 어떤 현상일까요? 자, 요거 엔진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앞부분, 요 부분이 프론트 앞부분이고, 요 부분이 이제 리어 뒷부분이라고 보면 이 항공기가 앞으로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대기 중에 있던 에어가 강제로 밀려 들어가면서 요 부분이 디퓨저인데요. 확산과 압축을 반복하고 들어가면 여기에서는 연료와 스파크, 점화, 불이죠. 점화를 일으켜서 폭발이 일으킨 다음에 이 폭발된 에너지를 바로 방출시킴으로 인해서 이게 액션이죠, 액션. 이 작용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 엔진은 앞으로 나가는 액션과 리액션에 의해서 나가는 게 램제트 엔진이다.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공기가 들어와서 그냥 바로 폭발하고 방출되고 나가고 뭐 세 가지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영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가스터빈인데요. 가스터빈. 말 그대로 터빈이잖아요. 그죠? 이 터빈은 보면 이런 부분들이 다 터빈이라고 보시면 되게요. 뭐 컴프레셔인데 이것도 터빈. 뭐 이런 에너지를 주로 얻으니까 이제 터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들을 가스가 지나가면서 때려줌으로 인해서 요게 로테이션 포스가 생기는 거죠. 앞부분부터 보면 들어오는 공기는 여기에 있는 컴프레셔 압축기인데요. 압축기도 뭐 요 앞에는 로우 프레셔 컴프레셔, 뒷부분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 이렇게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면 여기 컴부션 참바 연소실에서 연료와 혼합돼서 점화를 하면 폭발과 동시에 그 화염이 뒤로 나가면서 로우 프레셔 터빈, 하이 프레셔 터빈 이 터빈 브레이드를 때려주면 터빈 브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바람개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람개비도 에어가 들어와서 공기가 바람개비 날개를 때려주니까 회전하겠죠. 이 터빈 브레이드가 회전하면 이 회전축에 연결되어 있는 앞쪽에 있는 컴프레셔, 하이 프레셔 컴프레서, 로우 프레셔 컴프레서가 더욱 빨리 회전하면서 공기가 더욱 많이 들어오고 더욱 많이 들어온 공기는 더욱 고온 고압으로 폭발해서 터빈 브레이드를 지속적으로 때려주죠. 이렇게 의해서 여기는 배기가스 분출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작용 반작용을 얻는다. 왜 램제트 엔진하고 딱 한 방에 비교되는 게 뭐죠? 터빈 브레이드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램제트 엔진은 터빈이 없어서 그래서 말에는 가스 터빈 엔진이고 위에는 램제트 엔진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매번 이렇게 영어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무조건 암기하려 드시지 마시고 영어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 보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고요? 영어 뜻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영어를 세심하게 번역을 해서 들어보시다 보면 그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즉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 그냥 램제트고 요거는 터빈에 의해서 압축한 거죠. 그죠? 다음 영상 보시면 뭐 말씀 그대로 이거는 펄스 제트인데 펄스 제트. 이 펄스라는 의미가 뭐죠? 펄스는 맥박인데 여러분 뭐 왼손이나 이렇게 그 심장 뛰는데 되면 펄스 이제 맥박이죠. 이렇게 펄쩍 이렇게 뛰는 건데 여기는 영상에서 보시면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항공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상이요. 그런데 제게 2차 세계대전에 독일에서 개발한 V1이라는 순항 미사일에 쓰이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즉, 한 개의 덕트랑 흡입구, 연소실, 개폐되는, 자동 개폐되는 밸브 덕트 내에서 공기가 맥동 효과라는데 저랑 한번 보시죠. 일단 여기 부분에서 에어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플로퍼 밸브나 자동으로 개폐되는 밸브에 의해서 에어가 빨려 들어오겠죠. 빨려 들어오고 그러면 공기가 빨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연료와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점화원을 분산하게 되면 폭발을 하겠죠. 이 폭발된 거는 어디로? 이쪽으로 전달되면 이 밸브는 크로스 되겠죠. 밸브는 크로스 되니까 이 한쪽으로만 이그저스트 나간다. 그래서 여기 노즐이라 했죠. 노즐을 좁혀줌으로 해서 속도를 높여주니까 나가는 힘에 의해서 반작용해서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건 뭐 컨버션 챔버라 그러는데 때로는 요게 펄스 제트라 그래서 공기가 들어오는 공기가 요 앞부분에서도 들어오지만 뻥 터져서 때에 따라서는 뒷부분으로도 공기가 들어왔다가 폭발할 때 다시 나가는 스타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플러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에어가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가 연료와 스파크 점화원에서 폭발을 하게 되면 요 밸브는 다시 닫혀지겠죠. 그죠? 닫혀지고 요 배기 쪽으로 빠지면서 엔진에 사용된다. 요 세 가지 램제트, 가스터빈하고 펄스 제트가 보면 완전히 상이하게 서로 틀리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대등하게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터보 제트 엔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연소 가열에서 발생된 고온 고압 가스로 해서 터빈을 구동시키는데요. 터빈에서 생성된 출력은 압축기 구동에 사용되고 나머지 에너지가 유효 출력이 되는데요. 이 유효 출력이 발전기나 프로펠러 등을 구동되는 경우와 배기가스로 인해서 분출돼서 힘을 얻는다고 보시겠는데요.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보시기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앞부분에서 들어온 공기가 있는 부분은 요거 보면 에어 인레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터보 제트예요. 터보 제트. 인레트로 들어온 에어는 지속적으로 컴프레서 브레이드를 하이 프레셔, 로 프레셔, 컴프레셔, 하이 프레셔, 컴프레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요거는 컨부션 연소실이죠. 연소실에서 연료와 혼합돼서 그러니까 흡입, 압축되고요. 그 다음에 컨부션, 첨바, 연소실에서 연료에다 불을 붙여서 뻥 폭발을 시켜서 터빈 브레이드를 때려주면 이 터빈 브레이드는 다시 로 프레셔나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를 회전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터빈 브레이드를 때려주고 이 고온 고압의 연소 가스는 이그저스트 빠짐을 해서 이 제트 엔진은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뭐 좀 더 오버돼서 나가보면 엔진 점검 방법은 콜드 섹션 정보 앞부분 점검 방식 그 다음에 핫 섹션 점검 방식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엔진의 모습이죠. 실제 밑에 이제 기압 박스가 보이는데요. 기압 뭉치 기압 박스가 이렇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컴프레셔 브레이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요. 터빈이 있고요. 이그저스트가 있다. 물론 요 뒤에서 이제 애프터 버너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트로트 리버서도 있고 다음 시간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이제 터보 팬인데 터보 팬. 방금 보셨던 건 터보 제트고 터보 팬은 말 그대로 요 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 팬은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도 있지만 뒤쪽에 있는 항공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터보 팬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여기는 로우 프레셔 컴프레셔. 여기는 이제 보면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 여기서 압축이 한번 됐으니까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가 있고 요 앞에 팬이 있기 때문에 얘가 터보 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터보팬. 이 터보팬 엔진이다. 요 엔진의 터보팬이 공기를 끌어들여서 로우 프레셔, 컴프레셔, 로우 프레셔로 압축되고 하이 프레셔로 압축된 다음에 요거는 다시 들어와서 여기 와서는 이제 하이 프레셔 터빈, 하이 프레셔 연소실이 여기 있겠죠, 그죠? 컨부션 참바. 요 부분이 이제 연소실에서 연료가 폭발되어서 터빈 브레이드를 때려주는데 여기 보면 듀얼 샤프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터빈 브레이드랑 앞부분에 있는 컴프레셔 샤프트는 듀얼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터보 제트 엔진보다 이게 차이점은 앞에 프런트에 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그런데 팬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얻어진 추력이 뭐 한 70에서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요건 한 30에서 뭐 20에서 30인데 여기 있는 연소하고 터빈은 이 앞부분 터보 팬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주는 에너지 원을 연소된 고온고압의 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팬을 회전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보 팬이다. 뭐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이 팬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앞부분 이렇게 터보 팬이 있고 요 초록색 부분이 여기에서 뭐 70에서 80 정도 에너지를 얻고 나머지는 여기는 적게 얻는다. 그 정도. 실제 이런 엔진을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생겼죠. 그죠? 이 앞부분이 팬이 엄청 크죠.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일로 이 부분을 그래서 추력을 얻는 게 보통 70에서 80%는 추력을 이렇게 얻고 이 내부는 이 추력을 얻기 위해서 이 팬을 회전시켜주는 에너지원이 터빈 브레이드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나머지 터보팬을 회전시켜주고 남는 에너지가 뒤로 이저스트 분출되면서 추력에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빈 엔진의 디벨로퍼 발전 현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터빈 엔진은 연소가스에서 회전력과 분사력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 했죠. 근데 왕복 엔진보다는 작동 원리가 구조가 아주 심플하죠. 그죠? 성능도 우수하고요. 발달 과정을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1791년 영국 바버 터빈 엔진의 모태가 되었다고 하고요. 1872년도에 들어와서 독일 스트롤즈의 현대 터빈 엔진에 사용되는 멀티 스테이지 반작용 터빈이 설계되었고요. 1918년 미국의 스탠포드 A 모스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아시죠?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의 세운 전기기구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터보 슈퍼차저를 개발하는 데 공헌을 했고요. 1930년 영국의 프랭크 파이틀 가스 분출을 얻는 터보제트 엔진 특허로 시작되었고요. 모스 미국에 있는 1918년도에 미국 샌포드의 모스가 개발한 유사한 압축기의 임펠러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37년에 시운전 성공 최초의 항공 가스터빈 엔진이 나왔다. 따지고 보면 뭐 얼마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얼마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죠. 다음 영상 보시면 계속 이어서 1941년도에 W1 터보젯 엔진이 글로스타 항공사에서 첫 비행 성공했고요. 1939년도 여러분들 참고만 하세요. 39년도 독일 한스 본 오하이온 개발한 터보젯 엔진에 의해서 헤니컬사에 이러한 항공기에 장착을 했는데 역사상 최초로 터보제트 엔진 비행에 성공을 했다. 언제? 1939년. 그러면 크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라이트 형제가 최초 비행 후 36년 만이다. 라이트는 1903년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추력을 얻었다. 라이트 형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은 항공 이야기에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1940년대 미국의 고출력 왕복 엔진 개발과 노력이 집중되었었죠. 그 다음에 근데 그 미국에서는 왕복 엔진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제트 엔진은 다소 좀 뒤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1년도에 와서 GE,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전력용 터빈과 터보 슈퍼차저 생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서 독일이나 유럽 쪽보다는 미국에서는 거의 뭐 토머스 에디슨이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를 만들면서 전구에만 거의 뭐 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W1 엔진 기술 도입으로 압축기식 G를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림에 보시는 거는 벨 XP59의 퍼스트 플라이트 모양인데요. 이렇게 해서 1942년도에 처음으로 테스트 플라이트가 이루어졌죠. 발달 과정 이어지는데요. 1942년 10월에 두 대의 앞에 영상에서 보셨던 벨 XP59 항공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죠. 연소가스의 회전력, 분사력에서 반작용에 의해서 추력을 얻도록 설계한 것이었고요. 왕복 엔진보다는 작동 원리와 구조가 간단하고 성능도 우수했고요. 에어라 코메트는 제트 동력 비행에는 성공했지만 30분의 제한된 비행 때문에 한 번도 전투에 사용하지는 못했죠. 1944년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이러한 엔진을 개발하였고요. 로키드 마틴이죠. 그래서 슈팅 스타 요거를 전투기에 장착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1950년도 우리는 51년도 6.25 전쟁이라서 50년도 후반에 음속을 초과하는 군용기가 출현을 했죠. 그래서 터빈 입고 온도, 터빈 인넷 템퍼레이처와 압력비 증가가 더욱 요구되었고요. 이러한 문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프레트 앤 휘트니 사에서 이건 미국에 있는 엔진 회사죠. 충류 압축기와 고압 압축기를 분리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GE에서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도 스테이터 밴 각도를 변화시켰었죠. 각도 여기는 어디냐면 하이 프레셔 컴프레셔, 로우 프레셔 컴프레셔 이제 각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미국의 롤스로이스사에서도 터빈 입고 온동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고 터빈 밴의 브레이드를 냉각시키는 설계와 삼축 구조를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거죠. 터빈 브레이드가 고온 고압의 가스를 받고 고온 고압의 충격이 있으면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부에 냉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계속 보신데 그러면 이제 커머셜 실제적으로 상업용으로 터빈 엔진은 어떻게 적용되었나고 보시면 1948년 롤스로이스사에서 다트 터보 프롭 엔진을 장착한 비커스 바이카운트 최초로 민간 항공기 가스 터빈을 도입했죠. 여기에서 비커스 바이카운트는 영국이 중거리 터보 프롭 여객기 영국이 비커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터보 프롭 여객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952년도에 디 헤빌랜드사의 원심 터보젯 엔진 4대를 장착한 영국의 해외 항공사. 그래서 요거는 잠깐 보시면은 브리티시 유러피언 에어웨이인데요. 즉 얘는 지금 현재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라인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에 이렇게 도입을 했다. 또 54년도에 뭐 폭발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57년도에 터보 샤프트 엔진이 실용화되어 있고 여기서 터보 샤프트니 프로빌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1958년에 707 우리 이제 58년 세대라고 하죠. 58년 개띠 58년 개띠 했는데 올해 지금 벌써 60
몇 세죠? 64세 됐네요. 그죠? 63세, 4세 됐네요. 707이 58년 개띠 1958년도에 프레텐 휘트니사에서 JT3D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게 운항을 개시했어요. 그렇게 빠른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존하는 우리 이제 64세 된 선배님들 아직 혈기왕성하게 계시죠, 그죠? 58년 그때 민간항공기에 사용됐다. 1960년대 아직 뭐 현역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롤스로이스에 개발한 터보팬 엔진 707과 DCA DC는 더글라스죠. 항공기에 도입돼서 실용화되었고요. 엔진 입구로 들어온 공기의 일부를 바이패스 덕트를 통해서 배출시켜서 추력을 증대를 얻었다. 그 정도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터보팬이라고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보시면 1970년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747 전보 여객기가 생겼죠. 1970년대 전보 여객기 이것도 프레텐 휘트니사의 하이 바이패스 레이셔 터보팬 JT90 엔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제트 수송기 대형화되기 시작했고 BPR 그래서 바이패스 레이셔 그 비율이 4대1이고 뭐 4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 CF6 현용하는 엔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요거 부분은 그냥 한번 참고하시고 1976년도에 롤스로이스사하고 여기 지금 보면 영국의 스네코마, 영국의 요거는 롤스로이스는 미국이고요. 스네코마사의 올림푸스 593 터보제트 엔진이 콩코드 여름 항공기 가장 빠르게 영국에서 미국까지 근데 소음 때문에 결국은 운영을 못했죠.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콩코드 여객기가 장착되어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가 나오게 됐죠. 언제? 1976년도에. 현대 민간항공기 대부분은 터보팬 엔진이 사용되고 있고요. 항공기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BPR이 커지고 있고 추력도 10만 파운드가 넘는 초대형 엔진이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스네커마는 그냥 프랑스의 항공기 및 우주 엔진 제작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롤스로이스는 미국이고요. 그런 차이. 제가 잘못 롤스로이스가 미국이 아니고 G가 미국이고 롤스로이스는 영국의 자동차 제조를 시작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롤스로이스 영국 수정 말씀드릴게요. G는 말씀드렸었던 토마스 에디슨 세계 최대 전기 소비 기구 회사 그 에디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엔진이 터보팬 엔진이네, 그죠? 터보팬 엔진 항공기인데요. 요 앞부분에 있는 요 엔진이 터보팬. 이 팬을 돌려주기 위해서 여기 브레이드가 있고 내부가 이렇다. 요 엔진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정비사 실기시험 표준서 12강 엔진 개통 첫 번째 엔진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제12강 항공기 엔진 개통 첫 번째 엔진 일반 중에서도 두 번째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